겨울의 마지막 몸부림도 시간을 거스르진 못했다. 뜨거운 아침 해가 솟고 남해는 부지런히 봄날을 준비한다. 진우도 금모래 위로 파도가 넘실대고 낙동강 하구에는 갈대의 노랫소리가 가득하다. 을숙도 철새들은 긴 겨울을 벗어던지고 힘찬 비행을 시작한다. 금방 비라도 내릴 듯 잔뜩 찌푸린 하늘. 부산시 영도에 있는 태종대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태종대는 4.3km의 순환도로를 따라 운항하는 관광열차를 타고 돌아볼 수 있다. 영도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둥근 반도 모양의 태종대. 해송이 우거진 숲과 깎아놓은 듯한 기암절벽, 그리고 부비치는 파도가 어우러져 예로부터 부산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꼽히던 곳이다. 삼국통일의 초석을 다진 신라 태종 무열왕이 이곳에 들렀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빼어난 해안 절경에 심취해 활을 쏘며 즐겼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태종대. 이제는 부산을 찾는 이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태종대 여행의 중심은 이곳 영도 등대. 38km까지 다다르는 밝은 불빛으로 백기를 지켜주는 등대 오른쪽에 태종대의 대표적 기암절벽인 신선 바위가 있다. 폭풍우가 곧 몰아칠 것 같은 바다. 거센 파도를 견디고 선 태종대. 그 원초적 풍경 앞에서 나그네는 말을 잇는다. 영도에서 남항대교를 넘으면 바로 닿는 곳이 송도 해수욕장. 이른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해 송도 바닷가에 들렀다. 그러나 태양은 구름 속에 몸을 숨기고 멀리 외항선의 불빛만 아른거린다.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해수욕장으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며 신혼여행객들의 단골 코스로 각광받았다. 송도 해수욕장 서쪽 해안에는 암남공원이 있다. 이곳 송도와 암남공원은 해안 산책로로 연결된다.
총 길이 800m의 송도 해안 산책로. 발밑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안 절경을 바라다 보면 어느덧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착각에 빠진다. 해양 자연공원인 암남공원.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암절벽이 늘어선 바다를 바라보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더할 나위 없는 비경의 암남공원이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이 1996년까지는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서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하면 오버시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한 20-30분 코스로 간단하게 가족들은 산책할 수 있는 코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시다시피 뭐 앞에 바다 쭉 튀가지고 마음이 다 시원할 정도로 튀가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던가. 한적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니 어느새 내 마음속에 푸른 바다가 들어와 앉는다. 부산 여행 3일째, 드디어 날이 겠다. 그토록 하늘을 짓누르던 겨울 그림자가 사라지고 송도 앞바다에 해가 솟았다. 부산의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 2동. 지중해의 유명한 해안 마을처럼 생겼다 하여 일명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곳이다. 알록달록 네모난 집들이 오케스트라 방청객처럼 늘어서 있다. 감천항을 바라보며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 잡은 감천 2동은 어디든 하루 종일 따스한 햇볕이 내려앉는다. 대문이 없는 이 마을의 또 다른 묘미는 좁은 골목길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모두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로처럼 이어진 길들은 종으로 횡으로 거미줄처럼 펼쳐진다. 알록달록한 집들과 기묘한 골목길이 어울려 하나의 풍경이 되어버린 동네. 그래서 사진작가들의 순례 코스가 돼버린 감천 2동. 그러나 이곳도 부산의 다른 산동네들처럼 전쟁의 비극과 피난민 그리고 가난을 상징하던 판자촌에서 출발했다. 처음에 올 적에는 판잣집에 이 남양에 끼고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쭉 짓다 보니까는 벽은 전부 나무 판잣집이고 위에는 이제 지붕 루핑 까만 거라고 하니까 외부 사람이 오면 전부 기차집이라고 했어요. 창문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먼 데서 보면 좀 기차가 쭉쭉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70년도 되면서 이제 화재가 가스가 나오고 이제 화재가 위험하니까는 이 일차 이제 주택 개량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자기가 점유한 평수대로 보록꽃 높이하고 스레다하고 딱 기준을 해가지고 그래 짓고 이제 그 페인트 칠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 색깔을 칠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총천연색이 된 거죠. 감천 이동에 주목한 것은 사진 작가들만이 아니었다. 부산 지역의 미술 작가들은 이곳 감천 마을 곳곳에 미술품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과의 공동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감천 이동을 진정한 산토리니로 변신시키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보통 이 삼북도로는 수직의 구조로 계단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전 마을마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수평식 구조와 골목길이 모두 연결이 다 되어지게 탁 트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특징을 삼아서 마을 골목길과 집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골목길, 아름다운 골목길과 또 빈집 안에는 이 미술을 설치를 함으로써 그 빈집 안에 들어가서 볼거리가 있는 그러한 미술 프로젝트를 꾸미고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애환과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하나의 풍경이 되는 세상. 고달팠던 과거의 흔적이 예술이란 이름으로 씻겨지는 인생의 아이러니. 감천 이동의 오후는 그렇게 흘러갔다. 낙동강 700리 물길은 부산으로 흘러온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을숙도, 그 을숙도 갈대밭 사이로 아침이 밝아온다.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하중도이다. 1861년에 만들어진 대동 여지도에는 을숙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니 섬이 생긴 지 채 150년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을숙도는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와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으로 1966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일반인들이 낙동강과 철새들의 생태를 관찰해 볼 수 있는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에코센터 안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과 습지의 특징, 철새들의 습성을 배워볼 수 있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세모고랭이도 먹고요. 저 친구는 이름이 호꾸리오리예요. 호꾸리오리. 이름이 참 특이하다고 그죠? 호꾸리오리예요. 에코센터 바깥에는 을숙도의 생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산책로와 철새 조망대가 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였던 을숙도.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철새의 개체수는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200여 종이 넘는 철새와 텃새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풍부한 먹잇감 때문이다. 낙동강을 타고 내려오는 영양이 풍부한 퇴적물로 인해 갈대 외에도 500여 종의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먹이 사슬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런 자연의 보물 창고가 도심 가까운 곳에, 그것도 부산과 같은 대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부산 시민들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곳 을숙도는 도심 가운데 있는 이런 숨은 보물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곳인데, 이곳에 있게 되면 이렇게 새들이 우는 소리, 그리고 갈대가 서로 몸을 부비면서 이야기 전해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인성 교육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이런 고요함, 그리고 새들의 지저귀, 자연이 나한테 들려주는 소리 같이 저 혼자 듣고 느끼기에 또 즐기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배를 타고 낙동강으로 나갔다. 태백 황지연못에서 발원하여 남해에 이르는 남한 제1의 강. 낙동강 하구는 낙동강의 모든 에너지의 결정체이다. 하구에 형성된 습지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온다. 도심 속의 강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곳. 이 평화로운 낙동강 한가운데서 나는 맑고 고요한 오후 내내 자연의 선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거리의 풍경은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네. 기억 속에서 어른거릴 뿐 생각이 나지를 않네. 낙동강 하구에 노을이 진다. 그 그림이 떠올라 그리고 내 마음도 황금빛으로 물든다. 이상이 떨려오네. 철새들은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이제 머나먼 여행을 준비한다. 그리고 갈대들은 이별의 노래를 바람에 실어보내고 있었다. 서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이 길을 만드네. 내가 그림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걸으면 하나의 추억을 만드네. 내가 그림 속에 그려있는 것처럼 어느 화가의 그 그림이 떠올라 내 가슴 이상이 떠올라.
흰색 하늘과 쓸쓸한 거리에 외로이 서 있는 사람.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서 남해를 바라보면 진우도가 보인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진우도. 굴 양식장을 지나 호수처럼 잔잔한 남해바다를 백길로 5분만 달리면 닿는 곳이다. 동서로 길게 뻗은 진우도는 을숙도와 마찬가지로 낙동강 퇴적물이 쌓여서 생긴 섬이다. 진우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에선 보기 드물게 모래사장과 갯벌 그리고 육상림이 동시에 존재하는 섬이라는 것이다. 부산 강서구가 보이는 북쪽 해안에 넓게 펼쳐진 갯벌. 광활한 진우도 갯벌에는 서해안 못지않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네, 여기 진우도는 보시다시피 이쪽 내륙 쪽은 이렇게 갯벌이 혼합 갯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서식을 하면서 또 정말 일반인들이라든가 찾아와서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용이하고요. 저쪽 해양 쪽에 가 보시면 거기는 또 모래 해안이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금모래를 구경하면서 또 해수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멋지게 펼쳐져 있거든요. 부산에서의 갯벌 체험이라 아마 부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실일 것이다. 섬 중앙부는 길게 늘어진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띠풀 사이로 보이는 송림. 100여 년 전에 형성된 진우도의 나이를 생각하면 소나무가 제법 울창하다. 수령이 50년 정도 돼 보이는 이 소나무 숲은 날아온 씨앗이 발아에 생긴 자연림과 조림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소나무 숲을 지나 한적한 들길을 한참 걸어가다 보니 폐허가 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무인도인 진우도에 사람들이 살았던 유일한 흔적. 지금은 폐쇄된 이곳은 예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살았던 고아원이었다고 한다. 이곳이 그 예전에 6.25 때 그 전쟁과들을 이제 보호하고 키우기 위한 그런 이제 고아원 목적으로 지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지은 이름이 진우원이에요. 진우원이고, 그래서 이 섬 이름도 그때 이제 진우도로 이름이 바뀌어서 진우도라고 지금 계속 불리고 있죠. 전쟁 고아들을 수용했던 진우원. 1959년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태풍 사라오가 들이닥쳤을 때 맨 먼저 피해를 입은 곳이다. 많은 수의 원생이 그때 희생됐고 그 후 진우원은 폐쇄되고 말았다. 고아원에서 남쪽으로 조금 나오자 바다가 보인다. 남해를 바라보는 이곳 남쪽 해안은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갯벌로 이루어진 북쪽 해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마치 남태평양 무인도에 온 듯 순수의 바다가 금빛 모래사장 위로 넘실거린다. 푸른 하늘 아래 부산의 숨은 보석이 빛나고 있었다. 낙동강 하구와 남해안이 만나는 곳 다대포 해수욕장. 섬이 육지로 변한 육계도인 모름대를 끼고 넓은 해변이 펼쳐져 있다. 이곳은 낙동강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특이한 해수욕장으로 수온이 따뜻하고 수심이 얕아 가족 단위의 피서지로 유명하다. 다대포의 또 다른 볼거리는 모래사장 건너편에 있는 나무다리 선착장. 다듬지 않은 나무 기둥을 대충 묶어 만든 이 다리는 원래 어선들의 선착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대포의 낙조를 즐기는 명소가 되었다. 해가 지자 다대포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리는 달집 태우기 행사. 예로부터 정월 보름달이 뜨면 한 해의 복을 달님에게 기원하기 위해 대나무와 소나무 가지로 집을 짓고 그것을 태우는 축제를 벌였다. 대나무 타는 소리는 애군을 쫓고 달집이 잘 타면 그 해는 풍년이다. 시대는 바뀌어도 보름달은 똑같이 떠오르고 우리네 바람도 모두 똑같은 것. 불길이 솟고 폭죽이 터지자 축제는 절정을 이룬다. 우리들의 꿈도 밤하늘 위로 퍼져나간다. 오늘따라 보름달이 유난히 밝다.